자, 뭐하자? 스칼라와 벡터. 스칼라는 뭐 크기만을 가지고 있는 값을 스칼라라 부르고요. 크기에다 뭐까지 가지고 있는 거? 방향까지 가지고 있는 거. 고등학교 배울 때까지는 다 그렇게 배워요. 크기 플러스 방향. 조금 더 고급지게 배우면 스칼라는 값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벡터는 그 안에 값이 몇 개가? 세 개가 들어가 있어요. 세 개가. 훨씬 더 고급진 정보죠.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 훨씬 더 조심스럽게 다뤄줘야겠지. 고급 정보니까. 여러분들 9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것도 있어요. 9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 그거는 탄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물리학과 대학원을 가야 그나마 배울 수 있을 만한 그 계산은 거의 뒤지겠죠. 9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고급진 거예요. 스칼라하고 벡터가 저런데 벡터 종류 기억을 해보자고요. 물리투에서 배우는 벡터는 조금 더 많긴 한데 우리 어차피 안에서 끝낼 거니까 일단 뭐가 있었다? 변이가 있었다. 변이는 기호 S라고 썼잖아요. 위에 살펴 붙이는 거고 속도가 있었다. 또 뭐가 있었다? 가속도가 있었죠. 가속도. 자, 이러한 단위들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쟤는 벡터다. 방향성이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힘이 있었고요. 힘. 그 다음에 운동량 있었고요. 운동량은 물리투 하면서 안 배워요. 원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충격량. 그 다음에 전기장이라는 걸 여기서 얼핏 배우게 되긴 할 거예요. 심하게는 안 배우지만 자기장이나 전기장이나 똑같이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라고 사용되는 거고요. 자기장. 여기서 돌림힘을 조금 자세히 배우겠죠. 돌림힘, 타우. 자, 이게 뭐가 된다? 벡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벡터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여기에 벡터가 추가적으로 몇 개가 더 있어요. 자기 모멘트라는 것도 있고 전기 모멘트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배우시면 되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벡터는 저걸 뜻한다라는 거. 이 벡터는 원래 단위도 해야 되는데 단위는 어제그제 했으니까 여기서는 안 할게요. 자, 벡터 계산 첫 번째 더하기. 벡터는 뭘로 표시하는 거죠? 화살표로 표시하는 거죠. 화살표. 자, 이렇게 했으면 이게 A 벡터인데 크기는 요만한 크기고 요 길이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크기를 표현하는 거고요. 방향은 이쪽 방향, 여기서 시작한다. 여기 A 벡터, 요게 B 벡터 이렇게 얘기를 하면 A 벡터하고 B 벡터를 지금 뭐하자? 더하재. 그럼 뭘 만든다? 평행사변형. 자, 평행사변형 착착착 만들어 놓고 대각선을 쭉 날려주면 A 벡터 플러스 B 벡터가 저거라는 거. 크기는 요만한 길이가 되는 거고요. 방향은 이쪽 방향이다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수학을 많이 배우면 제 코사인 가지고 크기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 B 벡터를 우리 벡터 분해하는 거 배워볼 거잖아요. 요 A 벡터가 나눠난 방향과 A 벡터 수직한 방향을 벡터 분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 벡터하고 B 벡터 나눠난 거를 그냥 더하고 수직 있는 걸 못 쓰면 돼? 피타 쓰면 돼. 그럼 똑같이 나와요. 그럼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제2코사랑 똑같이 나오니까 수학을 못해서 물리를 못한다는 건 조금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 잠깐만요. 자, 그래서 A 벡터, B 벡터 더하기 저렇게요. 빼기 해봅시다. 빼기. 자, A 벡터 이렇게 적구나. B 벡터 이렇게 했는데 A 빼기 B를 해야 돼.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걸 뭐라 쓸 수 있다? A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라 써도 되거든요. 마이너스 B 벡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B 벡터와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이 맞네 이거.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길이로 만들어지면 이게 마이너스 b 벡터. 그래서 마이너스 b 벡터하고 a 벡터를 가지고 뭘 만든다?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대각선을 톡 날린다. 그럼 이게 a 벡터 빼기 b 벡터. 방향은 이쪽 방향이고 크기는 요만한 크기가 된다 라는 겁니다. 별거 없으니까 벡터 적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벡터 지금은 두 개의 벡터를 하나로 벡터 곱하기 벡터 나누기는 안 하고요. 너무 어려워서 벡터 분해를 해볼게요. 벡터 분해. 자, 벡터 분해를 하는데 중요한 건 빗면에서 중력을 분해하는 게 되게 편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 자, 여기가 직각, 여기가 세타. 이 빗면에 질량이 m인 물체를 놓았다고요. 모든 마찰은 무시할게요. 그러면 얘는 잡고 있다가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빗면 방향으로 굴러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그 빗면 방향으로 굴러 내려가는 근원이 되는 힘은 뭐다? 중력이다. 그럼 중력은 여러분 알잖아요. 지구 중심 방향이고 크기는 mc로 구한다는 거. 그런데 실제로 움직이는 방향이 저 방향이 아니야. 그럼 얘가 실제 움직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이 물체가 이 면을 눌러주는 힘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그래서 뭐 한다고? 이 중력이라는 힘을 어떤 방향? 빗면 나가는 방향. 띡띡띡 예쁘게 그려야 돼. 중력 수직한 방향으로 벡터 분해를 하는 거예요. 얘가 중력인 얘가 대각선입니다. 얘 그리다가 막 2, 3, 2 뭐야 빗면하고 똑같이 얘를 기욱 잡아 뺀단 말이야. 그래서 그 평행사면형 그려! 못 그리죠. 어떻게 그려? 얘를 기욱 잡아 빼는데.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지니까 이 중력이 뭐가 된다? 대각선이라는 거. 여기가 세타인데 얘 연장선 넣어볼게요. 그럼 삼각형 요거를 보면 여기 세타, 여기 직각, 그럼 여기가 90 마이너스 세타. 다시 삼각형 여기를 볼 건데 여기가 직각, 여기가 90 마이너스 세타 있으니까 어디가 세타다? 여기가 세타가 된다라는 걸 찾을 수 있다고. 저것도 크게 그려놓고 연습장에다 크게 하나 그려놓고 종이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어디가 각도가 세타인지 예쁘게 한 번만 그려보면 절대 안 까먹어요. 이거 본인이 한 번만 하면.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해. 자, 여기가 세타예요. 요 대각선이 mg예요. 그럼 요놈. 여기가 세타면 세타에 대한 요놈은 뭔 성분이에요? 높이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가 뭐다? 사인이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mg 곱하기 사인 세타만큼의 크기를 갖는 놈이다. 수직인 놈이 두 개가 수직인데 하나가 사인이면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코사인이 된다는 걸 수학 시간에 배웠다. 그래서 이건 뭐라고? mg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방향의 힘을 받기 때문에 이 중력이라는 mg보다는 조금 작아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빗면에서 내려오는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가 작아. 그러니까 조금 더 느리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걸 논리적으로 다 풀어내기 위해서 벡터 힘을 분해하는 거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벡터 분해를 진짜 많이 해요. 힘 하면서. 뒤지게 많이들 틀리고요. 네.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자, 그래서 벡터 분해는 저것 때문에 하는 거다. 그래서 벡터 분해를 다시 그려보면 요 A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 A라는 벡터를 X 방향과 Y 방향으로 뭐 할 거라고? 크기를 나눠보려고. 그럼 뭘 내린다? X 방향으로 수선, Y축으로 뭘 내린다? 수선을 내린다. 그래놓고 이렇게 화살표를 형성시키면 이게 A 벡터의 X 성분이다. 이렇게 화살표 만들어내면 이게 A 벡터의 Y 성분이다.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뭐라고 쓸 수 있다? 사인 세타는 A 벡터 크기 분의 뭐예요? A,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Y는 크기가 얼마가 된다? A 벡터 크기에 사인 값을 곱한 게 A 벡터, A, Y 벡터의 크기다. 라는 거고요. 코사인 세타는 뭐분의 A 분의 AX. 그래서 AX는 A 벡터에 뭐가 된다? 코사인 값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 분해는 저런 거 하려고 벡터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복잡해 보이지만 되게 복잡하게 써놨어요. 그 책은. 이 정도면 거의 일반 물리 정도 수준으로 써는 거예요. 나중에 대학 물리 정도 수준으로 써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고요. 자, 페이지 14쪽으로 가볼게요. 그럼 벡터에 대한 기본 얘기는 다 했고요. 페이지 14쪽에 보면 뭐가 나온다고? R자 힘 구하기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 힘 정의부터 내려갑시다. 힘은 어디서 물리원 하면서 배웠어요. 다시 한번 하고 갈게요. 힘에 대한 정의가 똑바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물리는 발전을 못했어요. 언제는 설명이 가능했는데 언제는 설명이 불가능해. 언제는 맞고 언제는 틀리니까 그 일반 법칙으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리 발전의 심대한 저해, 방해를 일으킨 대표적인 과학자가 누구냐?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 전 사람이에요. 꽤 오래된 사람이죠? 근데 거의 시대를 뛰어넘은 천재야. 한 2500년 전인데 개 똑똑했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다 해먹었어 혼자. 정치도 하고 물리학자도 하고 수학자도 하고 의사도 하고 심지어 학원도 세웠어요. 아카데미. 다 해쳐먹었다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운동론을 얘기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운동하던 물체는 결국에는 정지한다. 이게 자연법칙이다 얘기했다고. 얼핏 보면 맞아. 우리가 주변에서 뭔가 물체를 다 집어던졌다고 결국은 어떻게? 쓴다고. 계속 운동하면 못 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정의를. 모든 운동하는 물체는 결국에는 정지할 수밖에 없다. 이게 자연법칙이다 얘기했다고. 근데 똑똑한 애 중에 하나가 하늘에 떠있는 태양은 맨날 뜨고 지는데 계속 운동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 말빨 죽인다고. 저거는 뭐의 영역이다? 신의 영역이다. 신계, 인간계 구분하는 게 그때부터였어요. 그게 언제까지? 1800년대까지 그게 신의 영역, 인간 영역 구분이 당연히 구분이 됐었다고. 그래서 천체 운동하고 우리 주변의 운동은 전혀 다른 논리로 적용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누가 깼어? 뉴턴 만유인력 법칙이 나오면서 깨졌다고. 신 따위는 없다라는 것도 과학적 이론. 그 전까지는 신의 논리, 인간 논리가 따로따로 존재했어. 그래야 맞다고. 그래야 설명이 가능한데 그런 거 필요 없이 인간의 논리로 다 설명이 가능해. 그럼 신 따위는 없다.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과감하게. 그래서 그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문제가 좀 많아. 물리 발전하는데. 그런데 그 힘에 대한 정의를 누가 정확하게 내렸다? 갈릴레이가. 여러분들에게 그 갈릴레이가 힘에 대한 정의를 똑바로 내렸다고. 힘이 일단 뭐냐면 중학교에도 배우는데 모양 변화를 일으킨 원인이에요. 모양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힘이야. 그런데 이 모양 변화는 우리 영재고시에서 별로 안 해요. 뭐 탄성력 얘기할 때는 조금 하지. 어렵거든 이거 유체역학이라서. 그래서 힘은 요 위에 거 말고 밑에 거 위주로 기억하자. 뭐를 바꾸는 거?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 요게 힘이에요. 이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값을 뭐라 부른다? 여러분들 아는 값이에요. 아니까 물어보겠지? 뭐라 한다?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값. 아는 거라고? 속도라고. 뭐라 그래요? 속도라고. 그래서 뭘 변화? 속도 변화를 일으키는 게 힘입니다.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까먹으면 안다, 진짜 중요하다라고 얘기해도 맨날 틀려요. 진짜야. 이들은 틀리지 마세요. 속도를 변화시키는 게 힘이라고. 그럼 거꾸로 힘을 받지 않은 물체는 운동 상태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공간에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 성질을 뭐라고 부른다? 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성은 뭐랑 같이 나와야 된다고? 힘이랑 같이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간단해요. 관성이 뭐다 그래서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이게 관성이야. 힘의 정의와 관성은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데 똑같냐? 그렇지 않아요. 운동 상태가 잘 유지되는 애가 있고 운동 상태가 매우 쉽게 변하는 애가 있다고. 똑같은 그게 힘을 줘도 어떤 애들이 운동 상태가 잘 안 변해? 덩어리. 그래서 이 관성의 크기를 뭐라 부른다? 두 글자? 질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질량이 뭐다? 관성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아. 그 관성이 크다라는 건 운동 상태를 잘 유지하는 자 그만큼 잘 안 변화된다. 속도 변화가 잘 안 된다. 그거의 값을 정량화시킨 게 뭐다? 질량이라는 값이에요. 그래서 질량 개념 좀 어려워요. 그래서 관성이 저거다. 그래서 힘에 대한 정의를 저렇게 알고 계시면 뭐가 나온다? 운동 법칙이 나와요. 뉴턴의 운동 법칙. 이것도 물리원하면서 다 했던 건데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중요해요. 정리가 다 돼 있다고 얘기하지만 보통 얘기하고 닦아요. 아니라고. 자, 뉴턴이 정리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해요. 세 가지가 있죠. 제1법칙. 뭐라고 부른다? 관성의 법칙이에요. 제1법칙은 뭐다? 관성의 법칙이에요. 이 관성의 법칙은 뭐냐면 R자 힘이 얼마? 0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R자 힘은 뭐라 부르죠? 우리 R자 힘? R자 힘이라 부르는 걸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합력이라고 불러요.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다 더해. 그래서 몇 개로 나타나는 것? 하나로 나타나는 것. 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벡터 더하기 한 거야. 그냥 넣으면 안 돼. 벡터 더하기 한 거라고. 그랬을 때 합력, 모든 힘을 다 더했다고. 그걸 뭐라고 부른다? 하나 나타낸 걸 R자 힘이라 부르는데 어떤 조건이라고? R자 힘이 0이래. 그럼 물체는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 R자 힘 합력이 0이니까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운동 상태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래서 정지에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할 거예요. 이건 당연하지. 누구나 다 알아. 지나가는 개도 알아. 아 진짜 뭐 가만히 있던 게 갑자기 움직이면 개는 놀라지. 뭔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갑자기 뭐가 움직이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당연한 거야. 개도 한다고. 그런데 등속 직선 운동하는 물체는 아무런 힘도 안 받으면 무슨 운동한다고? 등속 직선 운동한다고 말로는 머리로는 이해한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이거 쉽게 봐 못 봐? 못 본다. 왜? 중력 작용하고 마찰력 작용하고 저항력 작용하잖아. 그래서 이게 흔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 몸에서 거의 거부 반응을 일으켜. 움직이는데? 힘이 작용하는데? 이러고 있다니까 이게 상식적인 것 같다고. 이게 몇백 년 동안 여러분들 유전자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되게 힘든 것 중에 하나야. 그런데 논리적으로 생각하자고 아무런 힘도 안 받았다고. 물체가 모든 힘을 다 더했더니 0이었다고. 그럼 물체는 실질적으로 운동 상태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맞는 거라고. 근데 이 공간을 우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는 공간 우주. 우주에서 공을 집어 던졌는데 공이 가다가 막 휘어. 야, 씨, 뭔가 이상하잖아. 그냥 가던 길 그대로, 가던 방향 그대로, 그 속도 그대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느껴져야 된다고요. 안 틀릴 것 같죠? 개만이 틀려요. 진짜. 여러분들 등속도 운동한다. 그럼 뭐야? 알짜는 당연히 얼마야? 0이지. 지금은 당연히 0이라고 하잖아. 여러분 나중에 영정기 시험 문제 풀어 줘. 등속도하고 문제 써있어. 알짜가 얼마인가 계산하고 있어. 미친 거야. 0이거든. 계속 알짜가 얼마인지 와 공식 볼 수 있지. 우와 0이네. 이러고 있다고. 반 이상. 진짜야. 나중에 한번 보라고. 내가 나중에 콕 집어서 얘기해줄 거야. 이분이 그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운동 제1법칙은 알짜의 0일 때 힘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얘기한 거고요. 운동 제2법칙도 똑같아요. 얘는 뭐라 부르죠? 가속도의 법칙이라 불러요. 얘는 뭐가 알짜 힘이 0이 아니에요. 그럼 물체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힘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뭐가 바뀔 거야? 속도가 바뀔 거야. 시간당 속도가 얼마나 바뀌는지 따지는 값을 우리 세 글자 뭐라 불러? 가속도라 불러. 가속도가 있을 거라고. 그런데 이 가속도는 당연히 힘의 크기나 비례하겠지. 가속도는 당연히 관성 크기인 질량의 크기는 반비례하겠지. 그래서 가속도는 뭐라고? 관성 크기에 반비례하고 힘의 크기에 비례해. 근데 저걸 비례상수를 구하면 뭐로 바꿀 수 있다? 는으로 바꿀 수 있어. 그런데 구했다고 비례상수? 개꿀. 얼마? 1. 그래서 나온 힘이 식이 뭐라고? F는 ma. 이게 운동 제2법칙. 이 F는 뭐예요? 알짜 힘이에요. M은 질량이고 A는 가속도. 그래서 F는 M 해가지고 운동 방정식이라는 거 뒤지게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운동 방정식 가지고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입학고사 봤을 때 뭔가 거슬리는 걸 하나 봤을 거예요. 움직도르래를. 뒤에 13번인가에서 뭔가 이렇게 물체가 있고 여기에 끈이 매달려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움직도래가 물체가 이렇게 돼 있었어. 문제가 대충 기억 안 나냐? 입학고사 볼 때 이런 문제 있었어. 뒤에 세 문제 있어서 가속도 얼마고 장력 얼마고 뭐 그런 거 뭐라는 거 맞으신 분이 없어요. 다 맞으신 분은. 왜? 이거 개어려운 문제예요. 왜 어렵냐라는 걸 나중에 도로에 얘기할 때 알려드릴게요. 이런 문제는 면접 기입시에서 진짜 잘 안 건드려요. 어려워서. 근데 하긴 할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그때. 근데 기본만 잘 돼 있으면 저것도 충분히 이해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 제1법칙, 제2법칙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힘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말로 푼 것뿐이에요. 운동 제3법칙 갑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어떠한 작용이 있을 때 항상 그 작용힘과 상호작용하는 반작용힘이 존재한다. 그게 작용 반작용 법칙이에요. 이 운동 법칙 세 개에 항상 성립하냐? 그렇진 않아요. 이건 또 전문용어로 들어가면 관성계, 비관성계 이렇게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그런 것도 영역 입시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은 자 어찌됐든 작용 반작용의 법칙보다 어떠한 힘이 있을 때 그 어떤 힘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 힘과 항상 상호작용하는 힘이 존재한다. 그 어떤 힘을 작용힘이라 부르면 그 상호작용하는 힘을 뭐라 부른다? 반작용힘이라 부른다. 이 작용힘과 반작용힘은 크기가 같아요. 방향은 반대예요. 그런데 작용힘과 반작용힘은 더하면 안 돼요. 왜요? 힘을 더한다는 것은
동일한 물체에 받는 힘을 더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계산할 거예요. 근데 A라는 친구가 받은 돈하고 B라는 친구가 잃은 돈을 같이 계산해. 뭔가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작용힘하고 반작용힘을 따질 때 여러분들 예외 없이 어떻게 따진다? 주어 목적어만 바꿔주면 돼요. 자, 주먹이 칠판을 쳐요. 그거에 대한 반작용 주어 목적어만 바꿔주면 된다고. 주먹이 칠판을, 칠판이 주먹. 그럼 주먹이 칠판을 친 힘은 누가 받는 힘이야? 칠판이 힘 받는 거. 칠판이 주먹을 친 힘은 누가 힘 받은 거라고? 주먹이 힘 받은 거라고. 더 하면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처음 보는 종합 모의고사에 작용 반작용 문제를 쓰는 게 나올 거예요. 문제도 알려드려요? 그래도 정답물이 안 나와요. 영재고 수업할 때 다시 알려드릴 거예요? 전주엔 안 알려줘요. 그런데도 뒤지게 헷갈려. 글 쓰는 거 보면 진짜 이상하게 쓴다고요. 몇 번 틀려봐야 아는 부분이 생긴다고. 그래서 어쨌든 작용힘과 반작용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그런데 작용힘과 반작용힘은 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보통 작용점이 달라서 있다고 얘기하는데 힘 받은 주체가 다른 거예요. 작용힘하고 반작용이 작용한 힘을 받은 주체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힘 받은 주체가 다른데 어떻게 그 힘을 더하냐고.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작용 반작용하고 두 힘의 평형하고는 구분해야 돼. 두 힘의 평형은 뭘 뜻하는 거야? 두 힘의 평형. 두 힘이 평형이네. 힘의 평형이라는 얘기 더해서 얼마? 0이 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두 힘이 평형이면 두 힘은 크기가 같을 거고 방향은 반대겠지. 근데 얘네들은 더할 수가 있다고. 왜? 동일한 물체의 작용 힘이니까. 근데 작용과 반작용은 동일한 물체의 작용 힘이 아니라서 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계속 풀려. 진짜. 그래서 중력이 저렇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중력이 된다. 작용 반작용이 운동 법칙 하는 건 지금하고는 조금 논외니까 여기서는 안 다룰게요. 자, 오늘 설명한 내용 다 끝났어요. 이게 다예요? 자, 그런데 지금 뭐 할 거냐면 예제를 하나 풀어드릴게요. 페이지 몇 쪽이냐면 16쪽에 있는 예제 말고 거기 공돌이 하나 매달려진 거 있죠? 줄에. 그거 한번 풀어볼게요. 그 상황 한번 볼게요. 자, 물체가 매달려있는 줄에 작용하는 장력이라고 나왔는데요. 자, 일단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 페이지 몇 쪽이라고? 16쪽에 나와 있는 건. 자, 일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샤. 그다음에 이렇게 샤. 여기가 세타 1, 여기가 세타 2. 그다음에 여기가 요 줄의 장력 T1, 요 줄의 장력 T2. 자, 요 줄의 장력을 T3. 얘 중력은 mg라고 줬어요. 자,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건 3개예요. 여러분들 mg 세타1, 세타2는 상수 취급하는 거 문제에서 주어줬어요. 답으로 써도 된다는 얘기죠. 구하라는 건 T1, T3, T2를 구하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일단 뭐가 제일 구하기 쉬워? T1, T2, T3 중에서 T3가 제일 쉽겠지. 자, 일단 이 공돌이, 공문, 이놈은 R자에 얼마예요? 정지 있잖아요. 정지 있으니까 R자에 얼마예요? 0이에요. 그럼 얘가 받는 힘은 딱 몇 개예요? 2개뿐이 없죠. 뭐? 중력하고 장력 T3뿐이 없잖아요. 그럼 쓰면 끝났어요. mg 마이너스 T3는 0. 그럼 T3는 얼마나 나왔죠? T3는 mg. 자, 이 마찬가지 여기 봤을 때 요 힘 T1, T2, T3가 여기 작용하는데 이 자체 움직임 없으니까
T1하고 T2하고 T3를 다 더한 게 얼마다? 0이에요. 그런데 뭔가 각도가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주었잖아, 그치? 뭔가 거슬리지? 일단 뭐 한다? 우리가 편하게, 우리 일반적으로 수직 수평이 되게 편해요. 그래서 요 빗면 방향으로 나와 있는 요 방향으로 나와 있는 T1은 벡터분해 할 거고요. 수직 수평으로 요 방향으로 나와 있는 T2도 벡터 분해할 거예요. T1, T2를 저렇게 벡터 분해할 거라고. 자, T1 먼저 분해해볼까요? 파란색 걸로 쓰자. 파란색. T2. 자, 벡터 분해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그럼 요거는 여기가 세타 1이니까 여기가 세타 1이라는 거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그럼 요거는 뭐예요? 요 기 대각선이 T1이니까 요거는 뭐예요? 세타 1에 대한 무슨 성분이에요?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코사인이죠? 그럼 뭐야 요게 값이 T1 코사인 세타 1. 저렇게 쓰는 거 힘들어하면 안 돼. 그럼 요건 뭘까? 한 놈이 사인이니까 한 놈은 코사인이 한 놈은 사인이겠지? T1 사인 세타 1. 또 해볼게요. 저 초록이는 요게 똑같겠죠? T2 코사인 세타 2. 파랑이는 으쌰 요건 뭐예요? T2 사인 세타 2가 될 거라. 그죠? 다 했어? 그래 놓고 이제 뭐야? 수평으로도 알자 얼마? 0. 수직으로도 알자 얼마? 0. 끝나. 수평 따져볼게. 수평으로 작용하는 몇 개 있어요? 요거랑 요거 두 개뿐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써요? 얘를 플러스로 놓으면 T1 코사인 세타 1 빼기 T2 코사인 세타 2는 얼마다? 0. 왜 이렇게는 0이라고 쓰죠? 이렇게 해야 개념 잡기가 편해요. 왜? 정제 있는 거니까. 알자마다 0이다 라고씩 쓰는 거예요. 수직에 대해서 쓸 거예요. 수직으로는 뭐가 있어요? 요 뒤로 요 두 개가 있을 거고 아래쪽으로 T3가 있죠. 근데 T3가 뭐였다고? MG였다. 그 윗방향을 플러스 잡으면 뭐라서 T1 사인 세타 1 플러스 T2 사인 세타 2 빼기 MG는 0. 그러면 여기서 뭐만 변수라고? T1과 T2만 변수야. 나머지는 다 상수 취하는 거야. 그럼 뭐 하면 돼요? 연립방정식 풀면 나오겠죠? 계산을 귀찮으니까 안 할게. 정리하는 건데 뭐. 이런 거 하는 거라고. 문제 이해됐죠? 별거 없어요 솔직히. 근데 초반에는 뒤지게 많이 틀려요. 왜? 수학을 못해서. 여러분 아직도 문자에 대한 거부감이 많아서 뭔가 숫자로 주면 잘 푸는데 문자로 주면 못 풀어. 더더군다나 저렇게 다 문자로 주면 뭐가 내가 구하는 게 뭔지. 여러분들 구하는 미지수 변수는 내가 구하는 값은 변수 취급하는 거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값은 상수 취급해서 그냥 돌려버리면 되는 거라고. 똑같은 거야. 어려워하지 말라고. 너 정리하면 값이 그렇게 귀찮아져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귀찮았어. 자, 예제 1번. 여러분들 답 가려보고 한번 풀어보세요. 예제 1번. 답 가리고 한번 풀어보세요. 예제 1번.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셔야 돼. 답 가리고 한번 풀어보세요. 예제 1번. 페이지 16쪽. 예제 1번.
자, 예제 1번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건 물체의 운동을 따질 때 그 물체는 도대체 어떤 힘들을 받냐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저 경우에 저 공이 받는 힘은 몇 개? 두 개예요. 일단 지구가 당기는 힘 있죠. 이 면이 얘를 떠받치는 힘도 있어요. 면이 얘를 왜 떠받쳐? 얘가 면을 누르니까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면도 얘를 떠받치는 힘이 있거든요. 그 두 개가 더한 게 알짜 힘이에요.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일단 뭐가 있다? 아래쪽으로 중력이 있을 거고요. 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수직을 떠받치는 힘, 그걸 뭐라 불러? 수직 항력이라고 불러요. 두 개를 더했더니 벡터 더하기를 했더니 방향이 어딜 나온다? 방향이 그랬더니 어떤 방향이 나온다? 빗면 방향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게 알짜 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이 중력을 뭐 분해하면 벡터 분해하면 요놈하고 요놈으로 나눠준다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요놈 사이즈하고 요놈 사이즈가 어떻다? 같다. 그럼 쟤 날라가서 요게 알짜입니다 라고 생각해도 되죠. 맞아요? 원래는 어떤 물체의 운동을 따질 때는 뭘 따져야 된다? 그 물체가 받는 힘이 도대체 뭐가 있을 때부터 따지는 거예요. 얘 몇 개 받지? 힘을 몇 개 따져놓고 그 힘을 다 더했을 때 어느 쪽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는 알아요. 그럼 운동 방향이 변하는 방향을 알면 그게 곧 알짜 힘의 방향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치? 그럼 그 방향만 내리고 나머지 힘을 다 더해서 얼마? 날려버리면 된다. 뭔지 알겠죠? 예, 그러면 간단하다고. 그럼 결국은 우리 아까 분해했으니까 이 빗면 아래 가는 게 뭐였어요? mg 사인 세타였단 말이야. 그죠? 빗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게 뭐였다고? mg 코사인이었다. 그래서 수직 항력은 뭐랑 같다고? mg 코사인 세타랑 같다고 얘기하면 돼요. 왜? 얘네들 이 라인에 대해서 알짜임은 얼마니까? 0이니까. 그래서 수직 항력은 mg 코사인인 거고 알짜임은 뭐라고? mg 사인 세타라고. 그럼 알짜임 mg 사인 30도가 ma라고. 또 무식한 것들이 선생님 질량이 없어서 저는 못 구하겠습니다. 아유씨 m이라고 놔. 없는데 구하라고 얘기하는 게 없어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 나중에 지워지겠네 라고 생각하라고. 그래서 문자로 놓으라고. 제발. 그리고 문자 놓을 때 물리에서 쓰는 기호로 놓으세요. 문자로 놓으라고. 미재수만 놓으라고 무조건 XY나 이런 질량도 X, 속도도 X, 가속도 X. 와씨 나중에 진짜 X만 개멀어진다고. 아무도 몰라. 본인도 몰라 쓰고. 뭐였지 이게? 그런다고. 자, 그래서 m이 지워지니까 g는 10이라고 줬고 사인 30은 2분의 1이니까 얼마나? 5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쉬운 거예요. 생각보다 진짜 못해요. 진짜. 나중에 봐.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보시라고. 2번 볼게요. 2번은 제가 그려놨는데 저랑 같이 풉시다. 질량 1kg짜리가 있었는데 내가 힘 F를 수평으로 당겼대요. 그랬더니 각도가 얼마 났다고? 60도가 나온 상태에서 정지했대요. F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정지네. 알짜임 얼마? 0. 물리에서 쓰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은 그거 딱 하나예요. 정지에 있는 알짜의 0. 그러면 이 물체가 받는 힘이 도대체 몇 개인가부터 생각을 해야겠죠. 몇 개? 몇 개? 원하는 숫자가 안 나와. 3개. 일단 뭐 쉬는 것부터 가? 중력. 그 다음에 힘 F 있잖아. 줄이 분명히 얘 잡고 있잖아. 우리 줄이 얘를 작용하는 힘을 보통 뭐라 불러요? 장력이라고 얘기하죠? 저게 있는 거예요. 장력, 중력, F. 얘를 다 더했더니 얼마? 0.
뜻이에요. 근데 뭘 구하래요? F를 구하래요. 장력은 구하라는 얘기가 없죠. 그럼 장력 구하지 말고 F를 한 방에 구해버리자. 뭘 써서? 60도라는 각도를 써서 삼각비 나올 거 아니야. 얘 두 개, 벡터 더하기 한 개, 요 장력이랑 사이즈가 똑같을 거라고. 그래서 더해서 여기겠지. 그럼 여기가 60도니까 여기가 60도잖아요. 맞아? 그럼 뭘 쓰면 돼요? 탄젠트 쓰면 되겠죠? 탄젠트 60도는 뭐분의 뭐예요?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F분의 mg예요. 그럼 F는 뭐가 되는 거예요? 탄젠트 60분의 mg죠? 탄젠트 60도가 얼마예요? 루트 3이죠? 루트 3분의 mg. m은 1이고 g는 10이니까 10. 유리할 따위 안 할래요? 수학시간 나네. 여러분들 유리화를 굳이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리는 답을 이렇게 안 써요. 과학에서는 답을. 계산기를 써가지고 10 나누기 루트 3과 계산기 때문에 딱 나오거든요. 소수를 써요. 분수를 안 쓰고 소수를 써요. 이유가 뭘까요? 과학은 기본적으로 분수가 아니고 소수예요. 수학은 소수를 쓰지 않잖아요. 대부분 분수를 쓰죠. 분수가 정확한 값이니까. 근데 과학에서 할 때는 유효수자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다 소수로 나타내요.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 왜? 나중에 여러분들 결과값이죠. 실험 결과값. 그래프 그릴 거야. 야이씨. 근데 그래프 결과값을 와 저걸로 줘봐. 분수로. 그럼 이게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하늘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빡친다고. 뭔가 편하게 하느라 일목요연하게 딱 골라가 그래프 좌표 딱 표를 줬더니 몰라. 불편하잖아. 그래서 근사값을 이용해서 유효수자라는 걸 이용해서 최대한 거기에 맞춰주긴 하지만 정확하게. 그래서 분수를 안 쓴단 말이야. 그래서 유리화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문자로 나와 있는 걸 유리화하는 건 더 웃겨. 문자는 되도록 적게 쓰는 게 좋거든. 근데 유리하게 되면 돈 봐야 돼. 문자 있고 분자 있고 문자 있고 막 짜증나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유리화를 안 하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16쪽은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됐네요. 설명은.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